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서방이 세상을 떠나자 과부는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던 나이 많은 머슴 상구아범이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새로운 머슴을 들이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머슴들을 만나봐도 마음에 드는 머슴이 없었지요. 찾아오는 머슴들 중에는 험상궂은 머슴들 뿐이었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무섭게 생긴 머슴들이었지요. 그러자 과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머슴 하나를 더 만나봤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는 제복이라고 합니다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제복이라는 머슴은 젊고 건장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서방과 너무 닮은 것이었지요. 흡사 쌍둥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는 제복이라는 젊은 청년을 머슴으로 정했답니다. 제복이는 성실하고 일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순박해 보였지요. 그런데 과부는 제복이가 들어오고 난 후로 자꾸만 제복이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서방을 닮아서인지 자꾸자꾸 눈길이 가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뜨뜻더운 여름날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제복이가 우물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과부가 방에서 나오다 말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지요. 제복이의 몸은 울퉁불퉁한 근육질에 무척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얼굴이 달아올라 얼른 방으로 다시 들어가고 말았지요. 그런데 방으로 다시 들어간 과부는 자꾸만 우물가로 관심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문을 빼꼼히 열고 제복이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았지요. 사내와 잠자리를 해본 지 오래된 과부는 가슴이 뛰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쩜 몸이 저렇게 단단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리고 죽은 서방과 어찌 저리 똑같을 수가 있지? 그 후로 과부는 밤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꾸만 제복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과부가 제복이를 불렀습니다. 얘 제보가 오늘은 일을 마치고 장에 좀 다녀오거라.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마침 자수 놓는 실과 원단이 떨어졌으니 실과 원단 좀 사오너라. 그리고 오면서 주막에 들러 술도 닷대만 사오거라.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제복이는 일을 마치고 장에 들러 실과 원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들러 술도 샀지요. 그렇게 장터까지 다녀오다 보니 어느새 해는 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온 제복이가 안방으로 가려는데 부엌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제복이는 뭔 일인가 싶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부엌에서는 마님이 홀랑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생 처음 여자의 알몸을 보게 된 제복이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뜨거워지자 제복이는 얼른 자기 방으로 뛰어갔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온 제복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제복이 왔느냐? 어느새 목욕을 마친 마님이 밖에서 제복이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네, 다녀왔습니다요. 그렇다면 사온 것을 안방으로 가져오너라. 그리하여 제복이가 장에서 사온 것을 가지고 안방으로 가보니 안방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다녀오느라 수고했다. 그러니 한잔하거라. 아이고 마님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술상을 봐주시는지요? 내가 오고 나서 밭농사도 잘 되니 내게 술 한 잔 사주는 것이다. 그러니 사양 말고 쭉쭉 들이키거라. 마님이 순수 차려준 술상을 받은 제복이는 심쿵하였습니다. 한낱 머슴인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마님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제복이는 처음 생각과 다르게 마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마님을 통해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제복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동이 크다 보니 눈물까지 맺힌 것이었지요. 마님이 따라주는 술을 홀딱홀딱 마신 제복이는 어느새 취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오늘따라 무척 예뻐 보이는 것이었지요. 마님의 아리따운 알몸을 봐버린 제복이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쿵쾅거리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제복이의 두 눈이 갑자기 감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이 약한 제복이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잠이 들고 마는 것이었지요. 아니 얘 제보가 어서 일어나 보거라. 할 일을 놔두고 벌써 잠이 들면 어떡하니? 제복이가 픽하고 쓰러져 잠이 들자 과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큰맘 먹고 목욕하고 술도 먹여놨는데 제복이는 정작 잠이 들고 마는 것이었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눈을 뜨게 된 제복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의 안방에서 눈을 떴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제복이 옆에는 마님이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소곡 차림으로 말이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람?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것이야? 설마 내가 마님을? 오메, 난 이제 죽었구먼. 제복이는 얼른 바지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도 거르고 얼른 밭으로 일하러 나갔지요. 제복이는 밭에서 일하면서도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님은 한낱 머슴인 자신을 위해 손수술상도 봐주고 하였는데 자신은 그런 고마운 마님을 배은망덕하게도 덮쳤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한편 제복이가 일하러 나가고 눈을 뜬 마님은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어젯밤 뭔가를 기대는 했었는데 제복이가 잠이 드는 바람에 공들인 게 허사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제복이가 아침에 저러고 나갔으니 이제 제복이는 날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마님은 제복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성공만 했어도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미수에 그치다 보니 자신만 부끄럽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로의 동선을 피해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복이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마님이 점심을 챙겨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마님, 어찌 마님께서 이렇게 지 점심을 직접 챙겨오신단 말이어요? 지가 너무 황송하구먼요. 서로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마님이 먼저 점심을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밥도 못 먹고 일할 것 같아서 내가 챙겨왔느니라. 제복이는 마님이 진심으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양반들이 머슴들을 이렇게까지 챙겨주진 않기 때문이었지요. 마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요. 우리 마님 음식 솜씨가 아주 최고구먼요. 맛있다니 다행이다. 오늘 일 끝나면 씻고 내 방으로 오거라. 씨암탉 한 마리 잡아놓았느니라. 아이고 마님, 이놈에게 무슨 씨암탉까지 잡아준단 말이어요? 지가 복이 많구먼요. 그렇게 마님이 돌아가고 제복이는 또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에 너무 감동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제복이는 신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제복이는 얼른 씻고 마님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안방에는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씨암탉도 있었지요. 씻기 전에 어서 먹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마님. 그럼 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요. 그런데 오늘은 술이 없었습니다. 제복이가 술이 약해 술만 먹으면 잠을 자니 마님이 일부러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씨암탉 한 마리를 다 먹은 제복이가 말했습니다. 마님은 앉아 계셔요. 밥상은 지가 치우겠습니다요. 아니다. 밭에서 일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너는 쉬고 있거라. 마님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제복이는 얼른 밥상을 들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복이는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쉽지가 않구나. 제복이는 어찌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준단 말이냐? 그렇게 제복이가 나가고 마님은 또 허탈했습니다. 술을 먹이면 잠을 자고 술을 안 먹이면 너무 착해 덤벼볼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님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마님은 제복이가 좋았습니다. 한 집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도 되고 가슴도 설레니 제복이가 좋았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 마님은 밤마다 제복이의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가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밤이 되자 작심하고 제복이 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복이는 드르렁 코를 꼴며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그러자 마님은 제복이 옆에 살포시 누웠답니다.
그런데 제복이는 마님이 온 것도 모르고 잠만 계속 자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마님은 살며시 제복이 가슴에 팔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복이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마님은 이번에는 허연 다리를 들어 제복이 가슴에 철푸덕 올려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제복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코를 드르렁굴며 잠만 자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안 되겠다고 생각한 마님은 아예 제복이 위로 올라갔답니다. 아니 그런데도 이게 뭔 일이랍니까? 제복이는 여전히 코를 드르렁굴며 잠만 자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마님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얘 제복아 잠시 눈 좀 떠보거라. 제복이는 여전히 코만 굴어댔습니다. 아니 얘 잠시 눈 좀 떠보래도. 아무리 흔들어 깨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제복이는 여전히 코만 고는 것이었습니다. 제복이는 한번 잠이 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것이었지요. 아니 얘가 뭔 잠을 이렇게나 깊이 잔단 말이야. 에휴, 오늘도 글렀군 글렀어. 에휴. 마님은 허탈해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큰맘 먹고 제복이 방까지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허탕을 친 것이었지요. 그래도 마님은 제복이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도 한 집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듬직하였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 왈패 같은 사내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안방까지 쳐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너 누구냐? 살고 싶거든 조용하거라. 아니, 내 놈들은 누군데 이렇게 불쑥 안방까지 들어오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반문서이니 그것만 내주면 된다. 마님의 밭은 노른자 위에 있다 보니 탐내는 양반들도 많았습니다. 아니, 반문서를 내놓으라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좋은 말로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한번 험한 꼴을 당해봐야 알아듣겠소. 마님이 반문서를 내놓으려 하지를 않자 왈패들은 마님을 겁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안방이 소란스러워지자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제복이가 얼른 안방으로 뛰어들어 가보았지요. 뭣들 하는 것이오? 제복이는 문을 벌컥 열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니 내 놈은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하나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무엇한 것이야. 아니 그렇다고 마님을 이리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 내 놈이 진작 반문서만 가져왔어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올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내 놈이 바보처럼 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 왈패와 제복이의 말을 듣고 있던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복이가 왈패들과 한통속이었다니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었지요. 죽은 서방을 담고 인성까지 착해 마음 주고 몸까지 주려 하였는데 왈패들과 한통속이었다니 마님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왈패들은 마님이 머슴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반문서를 빼낼 목적으로 머슴으로 지원했던 왈패들이었습니다. 허나 머슴으로 선택을 받지 못하자 곱게 생긴 제복이를 내세운 것이었지요. 두목 그래도 마님을 욕보이는 것은 아니대요. 아니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놈이 어딜 나서는 것이야. 저리 썩 비껴 있거라. 만에 하나 마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아니 그러고 보니 이놈이 쌍놈 주제에 과부를 좋아한 것이야 뭐요. 그래서 일부러 반문서를 안 가져온 것이야. 왈패들은 다시 마님을 겁탈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복이는 왈패들에게 달려들어 마님을 지키려 하였지요. 그러자 왈패들은 제복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제복이는 콧등이 터져 피가 줄줄 나고 눈은 퉁퉁 부어 앞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도 제복이는 왈패들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그리 맞고도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것이야. 그러자 왈패들은 모두 달라붙어 제복이를 더욱 사정없이 밟아대는 것이었습니다. 제복이 온몸이 피멍이 들고 팔조차 움직이지를 못하더니 급기야는 의식을 잃는 것이었지요. 그대로 놔두면 왈패들이 제복이를 꼭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내어주겠다. 반문서를 내어주겠단 말이다. 그러니 그만하거라. 진작 그럴 것이지. 꼭 험한 꼴을 당해봐야 말을 듣는단 말이오. 마님에게서 반문서를 건네받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받아낸 왈패들이 돌아가면서 마님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고발해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거라. 이 일로 시끄러워지면 그때는 진짜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왈패들이 돌아가고 마님은 제복이를 치료하였습니다. 왈패들과 한 통이라 밉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자신을 지켜려다 초죽음이 되었으니 치료는 해주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제복이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요, 마님. 제복이가 눈을 떠보니 옆에서 마님이 지키고 있는 것이었지요. 미안한지 알면 되었다. 몸이 낫거든 내 집에서 나가거라. 마님은 제복이를 집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머슴으로 위장해 있었으니 마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건강이 회복된 제복이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님 지는 가보겠습니다요.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돌아서 나오는 제복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한 자신에게 손수 밥도 챙겨주고 사람 대접해준 마님을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마님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말았으니 마님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한편 떠나가는 제복이를 보면서 마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방한테도 주지 않았던 마음을 제복이한테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주었던 자신이 오히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왈패들과 한통 속이고 자신의 땅을 뺏으려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제복이를 떠나보내고 마음을 다잡은 마님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밭이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기 때문이었지요. 밭은 마님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왈패가 관아에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 말했기에 마님은 더욱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관아에 고발을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왈패들은 무엇을 믿고 관아에 고발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는지 마님도 무척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마님은 결국 관아를 찾아갔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뵙기를 청했습니다. 그래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오. 얼마 전 왈패들이 들이닥쳐 반문서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저런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내 조사를 해볼 터이니 돌아가 있으시오. 사또는 놀라지도 않고 자세히 묻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돌아가 있으라 말하니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왈패들이 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분명 관아에 고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 일러두었는데도 관아를 찾아간 것이냐? 내년이 정령 죽고 싶은 것이냐? 이번 한 번은 봐주겠지만 한 번만 더 관아를 또 찾아가면 그때는 진짜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왈패들이 돌아가고 과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관아를 찾아간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관아에서는 아무 기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죄다 빼앗겨 먹을 식량도 다 떨어진 과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또 관아를 찾아가 보았지요. 제 땅을 빼앗아간 왈패들은 어떻게 된 것이오? 또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데 어찌 관아에서는 수사를 않는 것이오? 조사해보니 정상적으로 도장까지 찍었더이다. 그러니 혐의가 없소. 그것은 강제로 찍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집에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데 왜 관아에서는 왈패들을 잡아가지 않는 것이오? 부인의 말만 듣고 아무 증자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소이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시오. 과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왈패들에게 시달려도 관아에서는 해결해 줄 기미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어디다 또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한없이 눈물만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왈패들이 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내년이 관아를 또 찾아간 것이냐?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왈패들은 과부를 쓰러뜨리고 발길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맞아 과부는 안 아픈 곳이 없었지요. 집등기도 내놓거라. 집만은 놔두려 하였는데 내가 벌을 자초하는구나. 그것만은 줄 수 없어. 집까지 가져가면 나는 어디서 살란 말이오? 그러니 잠자코 조용히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자꾸 관아를 찾아가 일을 만드느냐 말이다.
왈패들은 과부를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과부는 집까지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라고는 하나 새로 부임한 사또가 온 후로는 법도 상식도 없는 것이었지요. 집에서 쫓겨난 과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집 담장 아래 쪼그리고 앉아 한없이 울고만 있었지요. 마님, 지가 다 듣고 왔습니다요. 집까지 빼앗겼다는 것을요. 그러니 우선 제 집으로 가 있으시지요. 떠났던 제복이 목소리에 과부는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복이가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지요. 됐느니라 신경 쓰지 말거라. 마님, 지가 마님을 속인 것은 맞지만 마님을 배신하진 않았습니다요. 앞으로 지는 마님을 위해 목숨을 걸 것이구먼요. 그러니 저를 믿으시고 우선 제 집에서 기거를 하시지요. 제복이 말을 들은 과부는 제복이 말이 맞긴 하였습니다. 자신을 속인 것은 맞지만 배신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초죽음이 될 때까지 왈패들에게 맞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하였기에 그 점을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제복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은 초라하기는 하나 당분간 머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일이 잘 해결될 때까지 지는 집에 오지 않을 것이구먼요. 그러니 그때까지 마음 편히 계셔요. 그렇게 자신의 집에 마님을 들인 제복이는 다시 집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제복이가 밉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만큼은 고마웠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제복이의 작은 초가집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쌀독도 가득 채워져 있으니 우선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지요. 그래도 마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된 자신의 신세가 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러웠기 때문이었지요. 새로 부임한 사또가 왈패들을 비호하는 것 같아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만 나오는 것이었지요. 한편 제복이는 집까지 빼앗긴 마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마님에게서 받아본 사람 대접은 너무도 감동스러웠지요. 그리하여 제복이는 목숨 걸고 마님의 재산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복이는 마님의 집에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곧바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람 대접한 마님을 절대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그러니 반드시 마님의 땅과 집을 찾아드릴 것이야. 그동안 제복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왈패두목은 마님의 땅과 집 문서를 사또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또는 왈패의 불법 고리 대금업을 눈감아 주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제복이는 왈패들과 사또를 상대로 마님의 땅과 집을 찾아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님을 저렇게 놔두고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한참 기회와 방법을 찾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의 집에서 환갑잔치가 열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또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복이도 사또의 환갑잔치를 찾아갔지요. 사또의 집에 들어간 제복이는 안방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님의 땅 문서가 분명 안방에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안방에서는 사또의 부인들과 양반 부인들이 나올 생각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방에 있는 부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방법이 필요했지요. 한참을 고심하던 제복이는 별채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볕단에 불을 붙였지요. 어서들 피하셔요. 불이 났습니다요. 볕단에 불이 붙자 불은 삽시간에 크게 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안방에 있던 부인들도 모두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제복이는 뒷문을 통해 안방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님의 땅 문서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마님의 땅 문서가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해진 제복이는 더욱더 빠르게 찾고 있었는데 벽장 안에서 단단히 잠겨있는 상자가 하나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상자가 단단히 잠긴 것으로 보아 땅 문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복이는 그 상자를 가지고 얼른 밖으로 나왔답니다. 밖으로 멀리 나온 제복이는 가는 꼬챙이로 열쇠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땅 문서는 없고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금불상만 하나 들어있는 것이었지요.
땅 문서가 없자 제복이는 너무 허망했습니다. 아니 사또는 도대체 땅 문서를 어디에 둔 것이야? 제복이는 사또의 집에서 가져온 금불상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니 사또의 갑오를 훔쳐가는 사람이 다 있다니 세상 별일일세 그래. 그러게 말이어요. 갑오를 잃어버린 사또는 아주 큰일이 난 듯 하더이다. 사또의 환갑잔치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또의 가문에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갑오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가문의 갑오라면 쓸모가 있겠구나. 제복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갑오로 마님의 땅 문서를 빼내올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한참을 또 고심하던 제복이는 사또의 갑오를 왈패들 속을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찾아갔지요. 마님 저에게 글 하나만 써주시지요. 마님은 제복이가 써달라는 대로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복이는 마님에게서 받은 글을 쪽지로 만들어 화살촉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또의 집안으로 날려보냈지요. 사또날이 이런 쪽지가 화살에 달려서 날아왔습니다요. 보시라, 어서 줘보거라. 쪽지를 받아본 사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과부의 집과 땅 문서 그리고 계약서까지 보름날 밤 선앙당에 가져다 놓으라는 것이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갑오는 영영 못 찾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아니, 웬 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장난을 친단 말이냐?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사또는 쪽지를 보낸 자가 갑오를 훔친 범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보름날 밤 문서를 선앙당 안에 가져다 놓고 관조를 선앙당 주변에 매복을 시켜 놓았지요. 아니 그런데 다음날 날이 밝도록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선앙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땅 문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이냐? 분명 어제부터 선앙당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늘 어떻게 땅 문서가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냐? 여봐라, 어서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사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하여 관조를 모두 풀어 선앙당 주변과 산속을 모두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근처의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수색하던 사또는 범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자 결국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땅 문서는 제복이 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복이는 보름날이 되기 이틀 전부터 미리 선앙당 안에 깊숙이 숨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선앙당 밖에서 지키던 사또와 관졸들은 제복이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땅 문서를 챙기고 다시 선앙당 안에 깊숙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땅 문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사또와 관졸들은 선앙당 주변과 산속을 찾았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하여 범인을 찾지 못한 사또와 관졸들이 모두 산을 내려가자 그때서야 제복이는 유유히 선앙당을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화살의 쪽지가 또 날아오는 것이었지요. 사또날이 이게 또 날아왔구먼요. 머슴에게서 쪽지를 받아본 사또는 쪽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또가 잃어버린 갑오가 왈패소굴에 있다는 것이었지요. 왈패소굴 안에 숨겨진 장소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왈패들 내부 소행인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또는 관조를 모조리 데리고 왈패들 소굴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사또, 갑자기 무엇하는 것이오? 어서 길을 트거라. 내 니놈들 지심을 다 알고 왔느니라. 아니 사또, 우리가 뭔 짓을 했다는 것이오? 그것은 조사를 해보면 알터. 어서 길을 트지 못할까. 왈패들은 갑자기 사또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사또이다 보니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사또는 관졸들을 데리고 왈패들 소굴을 수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요, 사또.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내 놈들 뒷배를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뒤통수를 이리 친단 말이냐? 여봐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포박하거라. 아니 사또, 우리는 모르는 일이오. 그것이 왜 이곳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정말 모르는 일이란 말이오. 이렇게 증자가 나왔음에도 발뺌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모두 포박하거라. 그리하여 왈패들은 죄다 옥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잔혹하게 왈패들을 고신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힘든 고신을 견디지 못한 왈패들은 거짓 자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또는 잃어버린 갑오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은 죄다 옥사에 갇혀 장기 복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왈패들이 옥사에 갇혀 있던 어느 날 제복이가 낯선 사람을 데리고 옥사에 있는 두목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사를 지키는 관졸에게 무어라 말하니 관졸들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었지요. 형님, 이분은 사원부 감찰입니다요. 형님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 하여 지가 모시고 왔습니다요. 그러니 사또에게 당한 것을 죄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요.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또의 부정을 말하면 풀어줄 것이오. 일단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허나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은 사면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왈패두목은 사또의 부정함을 모두 이야기하였답니다. 그리고 증자가 있는 곳까지 모두 알려주는 것이었지요. 내가 말한 게 정녕 사실이란 말이냐? 왈패두목에게서 사또의 비리를 들은 사원부 감찰은 실로 크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증자가 확실하면 너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사원부 감찰은 왈패들 소굴로 찾아가 두목이 말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부정한 비리 문서가 수북히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님이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홀로 사는 과부들이나 힘없는 백성들만 당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사원부 감찰이 돌아가고 며칠이 지나니 사원부에서는 사또를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마을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였지요. 마님,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아니, 집도 땅도 모두 빼앗겼는데 어떻게 집으로 간단 말이냐. 그러자 제복이가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복이가 준 문서를 본 마님은 깜짝 놀라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땅 문서를 어떻게 내가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이냐. 왈패들은 죄다 옥살이를 하고 있고 사또는 사원부에 끌려갔구먼요.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고 집으로 들어가도 됩니다요. 제복이 말을 들은 과부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제 자신은 영락없이 거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제복이가 문서를 모두 찾아왔기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제복이는 마님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님도 제복이가 너무 고마워 제복이 품에 안기고 말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길고 긴 포옹을 하였습니다. 마님, 지가 마님에게 드릴 게 또 하나 있구먼요. 그때는 지가 눈치가 없어서 마님의 뜻을 몰랐었습니다요. 허나 오늘은 지가 먼저 마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제복이는 마님이 원하던 것을 원없이 해주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제복이에게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물건이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아니, 이리 큰 것을 넣을 수 있겠어? 크니 좋긴 좋구나. 제복이 덕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하루 종일 제복이만 쫄래쫄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제복이는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고 밤이면 서방이 되어 안방에서 마님과 꿈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아니, 서방님, 빨리 안 들어오고 뭐 하셔요? 어서 들어오셔요. 옛말에 방율지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힌다는 말이지요. 사또와 왈패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